이번 영상에서는 무조건 떡상하는 채널 주제는 무엇인지 그 본질과 방법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유튜브 고수라면 대부분 느끼고 있을 내용이고 저 또한 채널을 연속해서 성공시키며 확신하게 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실 채널 떡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고민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빠른 성장은 애초에 불가능한데 말이죠. 유튜브에서 채널 주제를 잡는 것, 다시 말해 채널 기획은 정말 중요합니다. 채널 기획은 어떤 주제로 채널을 운영할지 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채널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영상에 구현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저희의 경우 유튜브 제작 전체 프로세스 중 이 작업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요. 채널 기획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편입니다. 신기한 서핑 이야기, 트릭볼러, 부업하는 부부 채널 모두 채널 기획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시작했고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떡상하는 채널 주제를 잡는 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현재 유튜브에 없는 채널을 만들면 됩니다. 이걸 구체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점의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건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채널 주제를 정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알고리즘을 타는 데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어떤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탈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지만 우리는 공식 자료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공식 정보 채널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22년 11월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가장 재밌게 볼 만한 영상을 맞춤 추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청자가 어떤 분야의 영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상을 가장 재밌게 볼지를 분석해 선별적으로 추천한다 라고요. 가령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볼링 콘텐츠를 선별해 띄워주지 요리나 게임 영상을 띄워주지는 않는다는 말이고요. 또 볼링 영상 중에서도 가장 재밌게 볼 영상, 즉 띄워주면 클릭해서 볼 영상,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볼 영상, 보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영상을 띄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쟁 강도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알고리즘이 영상을 띄워줄 때 영상을 무작위로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영상 퀄리티 순으로 나래비를 세운 다음 상대적으로 더 높은 퀄리티의 영상부터 우선 노출시켜준다는 건데요. 가령 트릭볼러의 볼링 영상과 볼링 마니아의 볼링 영상을 비교했을 때 좋아요, 구독, 공유, 평균 조회율, 조회율 등과 같은 지표들이 두 영상 모두 좋다 하더라도 볼링 마니아의 영상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지표값을 띈다면 알고리즘은 볼링 마니아의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시청자의 만족을 위해 시청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분석해서 영상을 맞춤 추천해 주는데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관심 분야에 속한 여러 영상 중에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더 뛰어난 영상부터 우선적으로 노출시켜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시청자, 콘텐츠, 경쟁 우위, 이게 본질이에요. 자, 이제 방금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떡상하는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 집중해주세요. 앞서 살펴본 유튜브 알고리즘과 경쟁 강도 개념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청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데 콘텐츠가 거의 없는 상황. 둘째, 시청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콘텐츠가 있지만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 셋째, 시청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양질의 콘텐츠가 많은 상황.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인 시청자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데 콘텐츠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떡상하기 너무 좋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상황이라 마치 초기 유튜브 시장과 비슷한 상태죠. 또 경쟁 우위를 점하기도 좋습니다. 사실 경쟁 콘텐츠가 없으니 경쟁 우위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 분야에선 내가 넘버원이자 온리원입니다. 이런 주제를 찾으면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떡상할 수 있고요.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채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서핑 이야기가 딱 여기에 속했는데요. 저희가 신기한 서핑 이야기 채널을 시작할 당시에는 콘텐츠라고 할 만한 영상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동호인들이 서핑하는 장면을 담은 기록용 영상이었고 잘 정리된 콘텐츠는 전무했죠.
이렇게 경쟁 강도가 낮은 주제를 채널 주제로 잡게 되면 이후 프로세스에서 조금만 잘해도 빠르게 떡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이 케이스에서 떡상하는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 상식과는 반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를 할 때 해당 주제로 성공한 채널이 많고 관련 콘텐츠가 많은 주제를 찾는 게 아니라 성공한 채널이 적고 관련 콘텐츠가 적은 주제를 찾아야 해요. 인기 있는 주제에 비해 시장 파이가 작은 건 맞지만 경쟁 강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용의 꼬리가 아닌 뱀의 머리가 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여기에 속한 주제를 찾았다고 해서 무조건 떡상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비인기 주제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들이 영상 기획 단계에서 구체화되어야 해요. 또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영상도 없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궁금하지 않은 내용을 궁금하게 만드는 게 크리에이터의 참 재미지 않겠어요? 다음은 두 번째 시나리오. 시청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콘텐츠가 있지만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콘텐츠에서 빠진 내용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편집을 좀 더 재미있게 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 분야에서 넘버원은 아닐지언정 넘버2, 넘버3로의 포지션을 점하는 전략입니다.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미 있는 주제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큰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영상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전략입니다. 흔히 벤치마킹 전략,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라고도 하죠. 신기한 서핑 이야기 채널이 성공한 뒤 서핑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 뒤따라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빠르게 벤치마킹한 채널들의 영상들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벤치마킹에 늦었다고 판단되면 이 전략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벤치마킹은 2등, 3등 정도까지는 유효할지 몰라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통하진 않아요. 이미 기존 선발주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뽑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승부를 보기엔 경쟁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AI 쇼츠 따라하기, 썰 채널 따라하기, 고양이 밈 쇼츠 따라하기, 힐링 음악 채널 따라하기 등과 같은 튜토리얼성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절대 빠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컨셉, 똑같은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에서는 경쟁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쟁 강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아닌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해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시청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양질의 콘텐츠가 많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리, 먹방, IT, 자동차, 브이로그와 같은 분야죠. 이렇게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는 단순히 기존 콘텐츠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고 있는 채널을 선택하지 굳이 비슷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는 다른 채널을 보지 않아요.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내 콘텐츠가 노출되기 위해선 기존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신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신선함을 부여하는 작업이 바로 관점 브랜딩이죠. 관점 브랜딩이란 하나의 주제를 두고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부여해서 재해석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작업입니다. 주제가 익숙하니 관점을 새롭게 하는 전략이죠. 관점 브랜딩을 거치면 경쟁 강도가 확 떨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새롭게 재해석된 주제 카테고리에서는 내가 넘버원이자 온리원이기 때문입니다. 트릭볼러도 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트릭볼러를 시작한 당시엔 이미 볼링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채널들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 채널들은 볼링 선수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었기 때문에 기존 콘텐츠를 보완하는 식으로는 경쟁력이 없었죠. 때문에 볼링이라는 주제에서 트릭볼링이나 아버지와의 볼링 대결과 같은 관점을 추가해 재해석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기존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제가 만들어지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요리 분야에서도 이 개념이 적용된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리 분야에 쟁쟁한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분 요리 뚝딱이형, 집뻔뻔, 먹어볼래, 자취요리신 등 조금만 검색해도 100만 이상 채널들이 주두룩 나오는데요. 이렇게 경쟁 강도가 해린 분야에서는 관점 브랜딩은 필수입니다. 리첸쿡 채널을 보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리첸쿡은 작년에 폭발적으로 성장해 현재 30만 정도 되는 요리 채널인데 이 채널은 단순한 요리 채널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야근한 부장님이 술안주를 직접 만들어 먹는 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된 요리 채널이에요. 유튜브에는 수많은 요리 채널이 있지만 야근한 부장님이 술안주를 직접 만들어 먹는 요리 채널은 리첸쿡이 유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떡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영상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지윤스 채널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채널도 그냥 단순한 자동차 채널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2,958만원짜리 완전 깡통 소렌토 차주라는 관점으로 재해석된 자동차 채널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가 디테일하게 담겨 있거나 리뷰하는 차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채널의 영상 조회수가 100만, 200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기존 유튜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단순히 콘텐츠 퀄리티를 높이려는 노력보단 관점 브랜딩을 통해 새로운 주제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떡상에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무조건 떡상하는 채널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VOD 강의에서는 떡상하는 채널 주제를 잡는 방법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부업하는 부부였습니다.